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거를 산업재해라고 하잖아요. 그 산업재해를 줄여서 산재라고 하고, 이렇게 일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치료비를 내줍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산재로 치료받는다라고도 하고, 그런 환자분을 산재 환자다라고 병원에서는 흔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재 환자로 인정이 되면 이 환자분은 병원에서는 치료만 받고 그냥 집에 가시면 그 치료에 대한 치료비는 환자분이 내시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다가 직접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재 환자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산재 환자로 인정이 받으면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재로 치료받는 경우에는 그냥 단지 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준다 이 점 외에도 일반 건강보험이랑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보험 적용 기준이 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건강보험 환자보다 산재보험이 환자한테 조금 더 기준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유리하다는 거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급여 치료로 받을 수 없는 치료들을 산재 환자들은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수치료는 흔히 비급여라고 알고 있죠. 건강보험에서는 분류되어 있는 도수치료가 산재보험에서는 급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또는 비용이 비싸다, 이런 생각은 산재로 치료받는 환자분한테는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면 산재 환자한테서는 도수치료가 급여다 라는 말은 산재 환자는 도수치료를 받아도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준다는 뜻인데, 그 말인즉슨 그 비용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산재 도수치료 비용을 2026년에 정부에서 대폭 인상을 해줬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5년 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산재 도수치료 비용이 약 36,000원이었었는데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는 68,000원으로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산재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자료를 제가 캡처한 건데, 이 자료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재활상담소의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그 네이버 카페에 자료 올려두시면 그거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 자료실에 올린 자료는 그 네이버 카페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그냥 방문해서 자료 받으실 수 있게 전체 공개로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카페 회원 가입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산재 도수치료 얘기로 돌아와서 2025년까지는 36,000원이었던 산재 도수치료 비용이 2026년부터 6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왜 희소식이냐, 치료 비용이 오른 거는 일반적으로 환자한테 안 좋은 소식이고 병원 입장에서 희소식인 건데, 비용이 오른 거를 왜 희소식이라고 하냐, 오히려 치료 비용이 오른 건 환자한테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재 환자분들은 본인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다가 직접 치료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다가 애초에 산재 환자분은 치료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병원비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내드립니다 라고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사이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재 환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라고 정해놓은 치료를 받았을 때에 한해서는 비용을 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산재 환자분들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다시 말해서 비급여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그 돈을 당연히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수치료는 일반적인 건강보험 환자한테서는 비급여로 되어 있지만 산재 환자한테서는 급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 환자는 도수치료 비용을 본인이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아니 어차피 환자는 돈을 안 내는데 그 비용이 인상되든 말든 환자 입장에서 좋을 거나 나쁠 게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게 이 도수치료 비용이 너무 낮으면
병원에서 그 치료 자체를 시행을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이 환자 치료 비용은 우리가 낼게 라고 해도 환자의 도수치료 비용이 36,000원이었을 때에는 병원 입장에서 우리는 그 돈을 받고 치료를 해드리면 뭐 인건비며 임대료며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시행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저희 병원은 산재 도수치료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다가 앞으로는 그럼 도수치료 해드리면 우리가 68,000원을 내주겠다 라고 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그 비용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해드릴 수 있죠 라고 해서 산재 환자분들이 도수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래 산재 환자분들은 도수치료 비용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까지는 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이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 시행을 하지를 않았고 병원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환자분들은 그 치료를 시행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그 비용이 조금 더 현실에 맞춰서 올라갔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제 산재 환자분들 도수치료를 많이 해드릴 거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니면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도 병원에서 산재 도수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도수치료 말고 또 다른 치료들도 산재 환자 입장에서 유리한 게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도수치료 말고는 또 어떤 치료들이 있을 수 있냐면 한번 제가 쭉 나열을 해볼게요. 이 치료들은 산재 환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환자들은 전부 다 비급여로 받으셔야 되는 치료인데 산재 환자이기 때문에 급여가 적용되고 따라서 산재 환자는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 환자분들은 이 치료들은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 셈입니다. 그 치료는 이제 언어치료, 인지재활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프롤로 치료 같은 게 있는데 이 치료들은 산재 환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재 환자라고 해서 일반 건강보험 환자들이랑 다른 병실에 따로 입원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복이 다르다든지 명찰이 달라서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건강보험 환자구나 또는 저 사람은 산재 환자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실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병원 입원실에 입원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건강보험 환자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이 3명처럼 언어치료, 인지치료, 도수치료는 비급여고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본인 부담으로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죠. 산재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 환자한테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산재 환자 입장에서는 아닌데 그거 다 급여인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이 안 서면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따로 의사를 만나서 도수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충격파 치료, 프롤로 주사 같은 게 산재 환자는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한다면 아마 의사가 맞다. 산재 환자분들은 그 모든 게 다 보험 적용이 되고 산재 환자분들은 보험 적용되는 치료에 한해서는 비용을 내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용을 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자분은 무료로 치료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산재 환자분들이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는 비용을 바탕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거를 아무 병원이나 가면 되냐? 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재병원 또는 산재지정병원 둘 중에 한 곳에 가야지 이렇게 공단에서 내주는 병원비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병원이랑 산재지정병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산재병원은 그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의 외관을 봐도 병원 이름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처럼 병원 이름 자체에 근로복지공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산재병원은 전국에 있는데 어디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를 보려면 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오른쪽에 더보기 칸에서 사업 안내 를 찾고 거기에서 공단 병원을 찾으시고 공단 운영 의료기관을 찾게 되시면 이렇게 전국에 어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재병원이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산재지정병원은 뭐냐면 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입니다.
근데 그런 개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우리는 개인 병원인데 우리 동네에도 산재로 치료받으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산재 치료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 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래 너희도 해 라고 승인이 나면 그 병원을 산재 지정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재 지정병원을 찾는 방법은 산재병원 찾는 방법이랑 약간 다른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 오른쪽 더보기에서 국민소통을 찾아야 되고 그 중에 민원조회를 찾으시고 그 안에 보면 산재지정의료기관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탭이 나오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과 조건으로 검색을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산재지정병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산재지정병원이나 산재병원 둘 중에 아무거나 가셔도 그 산재 재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